오늘 할 거는 이제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다뤄봐서 아시죠? 그쵸? 사실 고등학교 때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고등학교가 됐다고 뭐 인수분해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의 기본 개념은 결국은 무언가를 전개했을 때,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온 식을 반대로 가는 걸 우린 인수분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거 각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인수라고 하죠. 인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정리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쵸? 인수정리. 나머지가 0일 때. 그치? 그래서 얘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더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인수정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것 자체가 인수분해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도 실제로 할 겁니다. 실제로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전개를 반대로 하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고, 나중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거든.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3 과정입니다. 중3 과정.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공통인수로 묶는다. 이게 제일 먼저죠. 그렇죠? 항상 공통인수로 먼저 묶을 수 있으면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중에 완전 제곱식인지 합차 공식인지 비교를 하고, 보통 합차 공식의 특징은 뭐야? 항이 몇 개? 2개. 합차 공식의 특징은 항이 2개일 때 사용하더라. 항이 2개일 때. 그리고 그거 아니면 우리 이걸 외워서 하진 않았죠? 너희 그 맨날 하던 그 지겹게 하던 그 X자. 그치? 그 친구의 인수분해입니다. 그 친구의 인수분해. 그래서 요거는 2개는 외워서 하진 않았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외워야 될 것들은 요거. 네, 체크해 줄 건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외워야 할 겁니다. 6, 8번. 6, 8번. 그러면 선생님 왜 7번은 안 외워도 되나요? 7번은 외워도 안 외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외우면 좋다야. 당연한 거지만 외우면 좋다야. 항상 말해. 선생님 항상 말하는 거. 외우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외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조리제법이라는 거를 배우면, 조리제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은 사실 7번은 몰라도 인수분해는 가능은 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굳이 7번은 내가 만약에 외우는 능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외우면 그만큼 시간 단축은 된다. 다만 그 시간이 그렇게 막 진짜 눈에 띌 만큼 와, 이 정도나 단축이 돼 라고 생각할 만큼 딱히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이따가 조리제법 배워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따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진 않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9번. 9번은 사실 인수분해를 외운다기보다는 곱셈공식을 외워놨으면 끝났습니다. 그냥 그걸로 활용하세요. 얘는 인수분해 이용해서 뭘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너네 곱셈공식에서 외워놨으니까 말 안 하는 거거든. 곱셈공식에서 외웠는데 이거를 굳이 또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곱셈공식에서 외웠기 때문에 딱히 지금 말을 안 하는 거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10번. 10번은 깔끔하게 책에서 그냥 지우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10번은 냉정하게 10번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서 얘 10번 공식 이용해야 돼, 뭐 7번 공식 이용해야 돼, 뭐 인수분해 공식 중에 몇 번을 이용해야 돼라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 내가 그 외운 걸 갖다가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고 외운 대로 뭔가 식을 정리하고 할 거 아니야. 근데 10번은 그 문제를 봐도 얘가 10번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미. 일단 10번인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0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번은 애초에 우리가 이름을 새로 붙여서 인수분해하는 딱 두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시면은 해결됩니다. 인수분해하는 두 가지 방법만.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10번을 가끔 그런 애도 있어. 그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보면 말 안 듣는 분들 한 명 있잖아. 근데 분명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지 잘난 맛에 저는 외워서 할게요. 저 외울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잖아. 미안한데 그 문제 나오면 이거인지도 몰라. 문제가 나오면 이거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이용하라고 얘기해. 야, 너 10번 외웠다며. 해봐. 그게 어딨냐. 당연히 못 찾죠. 그 문제를 보고 그게 10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10번은 진짜 거짓말하고 선생님 내 모든 걸 다 걸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저거 모른다고 문제 못 푸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물론 이제 인수분해 방법을 모르면 이제 못 푸는 거긴 한데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없으니까 10번은 깔끔하게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됐죠? 됐죠? 물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리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걸 아직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나오면 얘를 이용하긴 해야 돼. 지금 당장 나오면 조리제법을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수분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인수분해하는 기본 순서.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순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무조건 다른 거 다 집어치고 그냥 공통인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 공통인수에는 너희가 중학교 때 아마 너네 인수분해 처음 배울 때 하면서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잠깐만. 선생님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네가 제일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2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다 틀린다고 하죠. 그쵸? 너네 물론 선생님 지금 당장 예를 들려고 문제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걸 못 찾았는데 이렇게 쓰면 다 틀린다고 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 항상 2로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인수분해 할 줄 안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다 틀립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이게 없고요. 이게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묶는 거는 그냥 다 고민하지 말고 모든 인수분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너네 묶을 때 어떻게 하냐? 선생님 묶을 때 하는 방식은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은 내가 뭘로 묶을 거냐면 M으로 묶을 거야. 그쵸? 그럼 너네가 M으로 묶었어.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내가 남는 걸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M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M이 없다고 생각해 묶어냈으니까 그러면 그거 뺀 나머지는 그냥 단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대로 쭉 쓰시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묶어낸 거는 없다 생각하고 나머지 건들지 말고 그대로 쭉 쓰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 X 플러스 Y 마이너스로 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Z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내가 A 플러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A 플러스 B 묶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헷갈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Y 가로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Z 이렇게 들어가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서 우리는 이 가로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요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너희가 연습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게끔. 얜 가로 없어도 되겠네. 이 가로는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고민해보면 없어도 되겠네. 뭐 이런 z 마이너스 뭐 2x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 z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 때 가로 이렇게 써야 되죠. 그쵸? 그럼 또 연습이 되다 보면은 z 플러스 2x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계산까지 해주는 것까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묶은 거 삭제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가로까지 다 써서. 알았지? 그게 연습이 되면은 가로 생략하는 연습까지 같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실수까지 줄이는 연습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인수가 있는 거는 먼저 묶는 거부터가 스타트야. 모든 인수분해의 스타트는. 묶을 게 없으면은 그냥 이제 얘는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아는 공식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두 개일 때는 이제 우리가 미안하지만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 하던 거고요. 그쵸? 항이 두 개일 땐 더하기인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인지 얘네들은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항이 두 개일 때는 요 공식들을 잘 이용해서 찾아줘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고요. 빼기면 빼기 더하기야. 바뀌는 거 요렇게만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알았지? 나머지 형태는 똑같아요. A, B, A제곱, A, B, B제곱. A, B, A제곱, A, B, B제곱. 그쵸? 형태가 똑같이 생겼고, 그러면은 더하기일 때는 더하기 빼기, 빼기일 때는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식으로만 외워주시면 된다. 선생님, 나름 암기를 잘 못하는 내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선생님도 외우는 거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도 학생 때는 이거 안 외우고, 그냥 선생님 방식대로 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할 때마다 앞에 찾아보면서 계속 썼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아무리 암기를 못해도, 그냥 장담할 수 있는 거, 사람인지라 계속 쓰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 계속 쓰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 그다음 항이 3개일 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중학교 때 3개짜리 공식이 맞는지, 그쵸?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인수분해라든지 보통 이게 항이 3개일 때죠. 그쵸? 항이 3개일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말하지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것들이 여기 나오죠. 자, 항이 4개일 때는 우리 중학교 때 너네 그런 무책임한 문제 하나 봤을 거야. 항이 4개일 때 적당하게 묶는다. 그런 거 보지 않았어? 적당히 묶는다. 기억 안 나나? 중학교 때 적당히 묶어라. 적당히 뭐 어쩌라고. 적당히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개를 묶는다거나 3개, 1개를 묶는다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 개를 묶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항이 이렇게 4개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이렇게죠? 3번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묶는 거 할 때. 됐어요? 3개, 1개는 보통 이제 3개, 1개도 하나, 1개짜리를 예로 하고, 1개짜리를 예로 하고, 1개짜리를 예로 하고, 1개짜리를 예로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보통 3개, 1개 할 때는 너희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빼기 제곱인 거를 보통 하나를 놔둡니다. 왜? 나머지 3개를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합차를 쓰려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3개, 1개를 묶는 가장 큰 이유는 제일 큰 게 뭐냐면 합차 쓰는 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거의 90% 이상은 합차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찾을 때 제일 좋은 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찾으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그래서 3개, 1개 할 때는 뭐 적당히 3개, 1개 묶어라 이러는데 완전 제곱식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죠. 이게 3개, 1개 묶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한 후 인수분해 한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4개인데 얘네 3개 하나 묶고 얘 하나 따로 하고. 근데 보면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C의 제곱이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하나 남기는 거. 이해돼서?
근데 두 개 묶은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다 됩니다. 얘는 안 되겠다. 이 두 개만 안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묶는 거는 적당하게 진짜 그래서 사실 그 문제도, 그 개념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적당히 묶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두 개 묶는 경우는 공통인수를 묶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문제를 보면서. 자, 1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죠? 그쵸? 합차. 그러면은 앞에 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거가 이거야. 3b까지. 더하기 뒤에 거. 근데 뒤에 거 할 때 너네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더라고? 여기 뭐 들어가? 더하기 2b야, 2b. 이거 가끔 질문 받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답이 이렇게 쓰는 애들 있거든? 왜냐면은 너희가 익숙한 거는 문자는 아예 위에 제곱이라는 게 써 있잖아. 근데 숫자에는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제일 많이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애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도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2x의 몇 제곱과 2x의 몇 제곱은 다르죠. 그치? 근데 이걸로 생각보다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고1, 고2, 고3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잘못된 버릇에서 오는 문제긴 해. 너희가 수학을 문제를 풀 때 뭔가 생각을 하고 푼다기보다는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은 딱히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푸는 문제 잘 없잖아. 매번 하던 거는. 그치? 우리 이거 딱 보면은 보자마자 합차 알아. 그럼 합차하겠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고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처럼 하잖아, 사실. 그쵸? 그래서 사실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 이런 걸 없애려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솔직하게 말하면 수학 시험 시간을 늘려야 돼. 외우지 않고도 내가 찾아내서 원리를 알고 풀 수 있게끔. 근데 냉정하게 지금 50분 내에는 절대 그걸 못해요. 외워야 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외우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너희 항상 말하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에도 외울 게 많은 이유는 늘 말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사실 외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할 점이 이거 자체가 2b의 제곱이다 이거야. 그쵸? 그쵸? 그래서 더하기 2b 2a-3b 빼기 2b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2a-b 2a-5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네. 3x-2에서 x 플러스 1을 더하고, 자, 여기서도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쓰시는 분 생각보다 많으세요. 뒤에 걸 빼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너희가 이거랑 똑같아. 2-3을 뺄 건데 그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 빼기 할 때 조심해 주세요. 물론 선생님 저는 그거 바로바로 계산 못하겠어요 하시면은 가로 치세요. 이렇게 알았지? 바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 가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조금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게. 그래서 4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쵸?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먼저 해야 될 거 A로 묶는다? A로 묶는다? 그쵸? 2A
안 걸리네. 아직 잘 걸리던데 애들. EA로 묶는다. 이거 A로 묶는다. 이거 말하면 생각보다 잘 걸리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잘 안 걸리네요. X 세제곱 8Y 세제곱. 그럼 아까 그랬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쵸? 이거 2Y의 세제곱입니다. 이거 2Y의 세제곱.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잠깐만. 미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렸네. 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리고 앞에 거의 제곱, x의 제곱. 아까 더하기 빼기였죠? 그쵸? 그래서 빼기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곱 2xy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4y의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식이 x고 뒤에 식이 y거든? 그리고 여기에 2a 이렇게 딱 붙여주면 되겠죠? 2a를 깜빡할 뻔했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번 어디? 했나? 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앞에 거가 x 플러스 2 더하기 아니지 빼기니까 빼기 1 그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맞죠? 그리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둘의 곱 x 플러스 2와 1의 곱 맞죠? 플러스 뒤에 거에 1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 이거는 x제곱 2x x니까 3x 4, 2, 1 4, 2, 1 6인가요? 7인가요? 이렇게? 아니 4x에다 5x잖아 그쵸? 5x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 더 할 수 있나? 없죠? 그러면 끝. 이거까지 마무리 해줘야 돼요. 확인까지. 더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끝. 되면 한 번 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a 세제곱의 제곱 b 세제곱의 제곱을 쓰시는 걸 더 많이 얘기합니다. 얘를 더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두 개로 딱 해결할 수 있거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쳐잖아요. 그쵸? 합쳐 쓰시면 5번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럼 다시 항이 두 개인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 두 개로 됐죠? 그쵸? 그래서 얘가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거랑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고 끝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세제곱 빼기 세제곱 하면은 그 10번 공식을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아직 10번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아직 안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10번 공식을 아직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세제곱의 제곱으로 바꾸신 합차부터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합차가 일단 식이 더 쉬우니까. 맞죠? 차수를 높은 거에서 먼저 내릴 때는 한 번에 제곱으로 내려서 줄여도 되는데 그냥 천천히 내리면 우리가 어차피 세제곱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에서 세제곱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좀 먼저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너희가 아마 그 질문 많이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막 x제곱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 플러스 9였나? 마이너스 9였나?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9 이렇게 돼가지고 3 이거 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인수분해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죠? 사실 이 5번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그거야. 그거를 중학교 때도 사실 해봤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항상 순서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해요. 2a 플러스 3의 x,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곱해서 얘네들이 굳이 그래도 문제들이 양심이 있고 좀 그래도 착한 편이야. 굳이 곱해서 주지 않아. 너네한테 인수분해를 시키지 않아. 그래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를 더하면 얘가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자 주의할 점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붙인다는 것까지는 알아. 쓸 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바로 마찬가지야. 얘도 분배해서 써주는 거야. 알았지? 분배해서. 그래서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마이너스를 좀 분배 잘해서 써주세요. 알았지? 그것만 실수 안 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얘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 자, 항이 4개일 때, 이제 항이 4개일 때, 적당하게 잘 묶어라. 적당하게. 항이 4개일 땐 적당하게 잘 묶어라. 자, 두 개 묶어볼 건데요. 무조건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무조건 되냐? 모릅니다, 나도. 선생님도 몰라요. 해봐야 알지. 어떻게. 보자마자 무조건 그냥, 딱, 4개니까 두 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묶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를 묶었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아쉽지만 안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묶어도 되냐? 묶을 것도 없죠, 심지어 첫 번째, 세 번째는. 그쵸? 그래서 1, 3번은 묶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1, 3번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면은 x제곱에 빼기 y제곱 합차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얘네 둘이 묶었을 때 나오는 합차 공식이죠. 그쵸? 제곱의 제곱. 그리고 얘네 둘은 z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z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되네. 그쵸? 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건 안 되냐면 x제곱을 묶어봤자 x제곱이랑 z제곱 더한 거고요. y제곱 묶어봤자 z제곱이랑 y제곱이죠. 그쵸? 그럼 공통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통인 게 x제곱 빼기 y제곱이 있으니까 묶어주고요. 없어. 얘네. 그럼 남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남는 거 다 그대로 쭉!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걸 다. 됐지? 자, 얘는 얘가 맨 뒤로 빠지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해서 a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러고서 합차 써라. 그쵸? 그러면 합차 쓰면은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a 마이너스 2b 아이고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 맞네. 미안. 요거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 x-y, x 플러스 y 합차 한 번 더 해주셔야겠네요. 좋아요. 한 번 더 마무리까지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할 거 없죠, 더 이상. 그쵸? 사실 2번과 3번은 똑같은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3번에서 있는 게 이제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곱 어디 갔니? 그쵸? 그리고서 여기서 어떻게 완전 제곱식 만들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리고 합차 z 플러스 마이너스 y 그리고 차 z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그쵸?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에 뭐 꼭 x를 앞에다 쓰고 z를 맨 뒤로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냐면 x가 앞에 나가면 문제가 뭐야? 마이너스 x로 되죠. 그쵸? 쓰기 불편하잖아 오히려. 그래서 아마 보기들도 이런 경우에는 z 굳이 맨 뒤로 안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이것도 뭐 선생님들 마음이라 사실 무조건 안 보낸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보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굳이 어떤 선생님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써야겠어 라고 하시고, 심지어 더 변태 같은 선생님들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꼭 밖으로 묶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너네 문제집도 풀어보면은 문제집마다 답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그냥 이거는 너희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서술형 같은 데는 이런 거 그냥 뭐 어떻게 쓰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부 깎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마이너스를 묶는 거는 인수분해 의무는 아닙니다.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수를 묶는 거는 인수분해 의무 자체는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음수를 묶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하는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오늘은 딱 인수분해도 할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인수분해는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항상 말하지만 치환하는 걸 제일 많이 하죠. 이 치환은 고3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치환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너희가 중학교 때처럼 단순하게 그냥 치환하고 끝 이렇게 하고 쭉 정리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원위치 이거였잖아요, 원래 치환이. 근데 이제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환했을 때 그 값의 범위도 찾아줘야 돼. 그 값의 뭐 크기를 정해줘야 돼. 항상 뭐 0보다 큰지 작은지도 정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던 그런 단순한 치환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치환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치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환을 하는 이유는 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바꾸면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나 오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오류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y제곱이 x-2다 이렇게 했을 때 치환이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x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y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실수잖아요. y라는 거. 그럼 y는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y제곱은. 맞죠? 그러면은 x-2라는 애도 y제곱이랑 같은 건데 얘도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치환하면서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치환할 때 생기는 조건들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학교 때, 물론 인수분해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인수분해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치환해서. 알았지? 인수분해에서는 그냥 진짜 중학교 때처럼 그냥 똑같이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 뭐 문자는 x로 쓰든 a로 쓰든 뭐 s를 쓰든 아무거나 쓰세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거 a나 아니면은 x가 들어가 있는 문자면은 라지 x, 대문자 x, 아니면 대문자 a, 아니면은
또 뭐 있지? t. 소문자 t. 수학에서는 요 t도 많이 씁니다. 근데 t는 너희가 나중에 그냥 안 헷갈리고 싶으면은 t는 그 시간에 관련된 거 문제가 나올 때만 쓰세요. 시간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너네 t 가끔 볼 거야. 이게 타임 할 때 t자를 따와서 쓰는 거거든요. 문자를 쓸 때. 항상 수학에는 문자도 그냥 쓰진 않죠. 근데 x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쓴 거긴 합니다. 미지수 x를 쓰기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거 아니? 미지수 x를 쓰게 된 이유? x가 미지수가 된 이유 잘 모르지. x가 미지수가 된 이유가 옛날 이제 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현대에만 나온 이론이 아니고 옛날부터 과거부터 막 철학자들이 막 수학을 연구하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 거잖아. 그때 처음에 미지수라는 걸 쓰게 됐을 때 옛날 시대에는 뭔가를 숫자를 우리가 찍어내거나 할 때는 그 우리처럼 써서 하는 일일이 다 써서 못 하잖아. 원래 책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그래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 옛날엔 그 목판 같은 철판에다가 이게 그 문자 새겨가지고 잉크 묻혀가지고 찍었던 거 알지? 그런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남았던 문자가 X여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얘기 있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남아 도는 문자의 알파벳 그 판자가 X자라서 X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X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쓰기 시작한 거고 대부분 수학의 문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하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 그리고 원위치 시킨 다음에 인수분해가 또 되면 더 마무리 해줘야겠죠? 그쵸? 원위치 시켰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면 더 할 건 없고요. 이해됐지? 이게 첫 번째야. 이거는 중학교 때도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건데, 자, 이거는 꼭 별표 쳐! 이게 10번 공식입니다. 이거 딱 보면 10번처럼 보이니? 10번 선생님 써줄게. x4제곱, x제곱, y제곱, y 4제곱. 딱 비교했을 때 이거랑 뭔가 연관성이 보여? 안 보이지? 그쵸?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자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x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쵸? XY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쓸만한데 10번 공식을 외워놓으면 쓸만은 한데 10번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어차피 사용을 못 이걸 보고 이거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식이라고 불러서 뭐냐면 짝수 차수만 모여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동안에 다룰 차수는 최대 차수가 4차거든요. 어차피 4차까지만 다루고 그 이상은 안 다뤄요. 5차, 6차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만 보통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 2차, 4차 이런 거를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자,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여기다 이걸 선생님은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게 방법이야. 무조건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시작해야 될 거. x제곱을 x로 치환한다. 1번. 이게 시작이야.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치환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이제 치환한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를 쭉 하시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 후
x에 x제곱을 대입.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마무리 인수분해. 그리고 마무리 인수분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첫 번째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고 라지 x에다가 x제곱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인수분해 마무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하고 이게 과정이야. 자,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다시 x 4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를 어떤 식의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됐어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요거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끝나요. 더 못해. 이거는 애초에 인수분해가 여기서 안 됐죠? 여기서 합차 공식 썼잖아. 그 이후 인수분해는 무조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나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10번 공식입니다. 10번 공식 잘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이거를 내가 x제곱을 x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을 치환해서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만드느냐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 과정. 이거를 꼭 제일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자, x 4제곱과 y 4제곱만 여기 이게 싹 모셔놔요. 그러면 너네 여기가 뭐가 있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까? 뭐가 있어야? 2 x제곱 y제곱이죠. 맞아?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둘 다 되지 않아? 그쵸? 그럼 선생님 플러스 써야 돼요? 마이너스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요.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를 썼을 때 근데 문제는 얘랑 지금 식이 같게 달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은 식이 다르죠. 그럼 자, 플러스일 때는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한번 빼야 되겠죠. x제곱 y제곱을 빼야 되죠. 네, x제곱 y제곱을 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더해야 되죠. 몇을? 3x제곱 y제곱. 그쵸? 자, 3x제곱 y제곱을 더해야 돼요. 그 중에 요 빼기 제곱수 있죠. 개수가 제곱인 거. 자, 빼기 개수가 제곱인 걸 쓰는 거야. 얘는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쓰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이고요. 요 앞에 3개. 그쵸? 그리고 얘는 빼기 xy의 제곱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10번처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더하기 이거, 앞에 거 더하기 이거, 앞에 거 빼기 이거. 이게 10번 공식이 찾아지는 방법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죠? 됐죠?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따 문제를 볼 거야. 문제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기 차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첫 번째 x제곱을 치환해라. x로. 됐죠? x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라지 x에다 x제곱을 다시 대입한 다음에 거기서 마무리 인수분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됐죠?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이거를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은 해결 끝. 그 다음은 무조건 인수분해 안 될 거거든.
한번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요거는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부터. 자, 치환은 먼저 해결을 할게요. 치환부터 해결을 하면 사실 13번 있죠? 13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13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자, 3번을 1번으로 먼저 바꾸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주면은 3번을 1번으로 바꾸는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을 풀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얘는 1번은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3번만 딱 보는 건데 3번은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이거 두 개 먼저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둘이 전개하고 이렇게 둘이 전개하면 같은 값이 나와요. 공통인 게 나와요. 어떻게?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엔 얘랑 똑같은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상수항 빼준 거 2차식 곱하기 2차식의 상수항 그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번을 푸는 방법이야. 1번 어떻게 푸냐? 공통인 거 치환합니다. A, A. 그렇죠? 그래서 A-2, A-12 플러스 24니까 전개하면 A제곱 14A 플러스 48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죠? A-6 A-8 그쵸? 그리고 원위치 x제곱 플러스 x-6 x제곱 플러스 x제곱 x-8 그리고서 인수분해가 더 되나? 얘는 되고 얘는 안 되죠? 그럼 되는 내만 x 플러스 3 x-2 x제곱 플러스 x-8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인수분해 될 건 없으니까 이게 끝 이해됐죠? 그러니까 1번은 똑같아 얘는 치환한 거부터 하는 거죠 여기 치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번과 1번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3번이 나올지 1번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럼 가끔 이런 거 있다 너네 이런 건 어떻게 할까 1번처럼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서 자 x제곱 내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 활용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몇으로 해야 될까? 잠깐만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면 되겠다 될 것 같아 이거 인수분해 어떨까? 일단 치환하고 싶어야 분명히 이 문제 나오면 치환이잖아 이제 1번과 3번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업그레이드 판 어떻게 할까요? 그쵸 자 요걸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얘를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3번을 만드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 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다시 3번처럼 또 원래 얘네들이 묶은 게 이거였잖아 다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또 다시 전개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까지도 문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형태는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3번을 만들고 1번을 만들고 치환해서 풀고. 그쵸? 얘로 나오면 1번을 만들고 치환해서 풀고. 제일 좋은 건 얘죠? 치환해서 바로 풀면 되니까. 그쵸? 그쵸? 방식이 이래, 원래. 그래서 너희가 제일 어려워할 거는 요거. 어떻게 해라? 인수분해를 각각 해라. 그래서 3번의 형태로 만들어라. 됐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치환하기 전에 먼저 이거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이거 a로 치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원위치 시켜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되네. 둘 다 되네. 심지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둘 다 되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됐죠? 됐죠? 자, 졸리신 분은 뒤에 가서 서서 들어. 서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이거 너네 해도 질문 많이 하는 문제라. 다음 거가 이제 진짜 중요해요. 이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참고로 미리 얘기하는데 이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 너희가 저 뒤에 단원 보면은 그때 차례 보면서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있었잖아. 자, 3,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3, 4차 방정식이 너희가 더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문제는요, 요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인수분해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리고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4차는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요거. 그래서 3, 4차 방정식 요 인수분해를 모르면은 실제로 그때 가서 또 인수분해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4차 방정식도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인수분해를 하기 먼저 뭐 해라? x제곱을 치환해라. 맞죠? x제곱을 먼저 치환해라.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이게 인수분해 돼, 안 돼? 5랑 2로 되나요?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다시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하고 뭐하니? 원위치 시키고 어디? 뭐야, 그러네. 3선에 미안. x-3 x-4 또 원위치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4. 그쵸? 미안. 그럼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얘는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합 차.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인수분해 과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치환해.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쵸? 그쵸? 그리고 인수분해가 3, 1, 2, 1.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죠?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3x제곱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인수분해 또 되니까 x 플러스 1 합 차. 얘는 더 안 되니까 건드리지 말고 인수분해. 끝. 그쵸? 요게 지금까지 인수분해가 될 때 얘기입니다. 자, 얘는요, 얘네 둘 다 치환해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제 보면 보이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얘네 둘만 남겨. 얘네 둘만.
x 4제곱 플러스 4만 남겨놓고요. 요 가운데가 뭐여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까? 4x 제곱이죠. 네. 자, 4x 제곱인 것까지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플러스 해야 될지 마이너스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플러스 4x 제곱이면 뭐를 해야 마이너스 8이 돼? 플러스 4면 마이너스 11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완전 제곱식이, 제곱수야? 마이너스 12는 아니죠. 12는 제곱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일 거야. 그러면 여기다 뭐를 해야 돼? 마이너스 4x 제곱을 해야 되죠? 맞지? 그러면 얘는 제곱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야. 얘랑 둘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를 선택하는 거잖아. 요 제곱인수를 선택하는 거야. 제곱인수. 뒤에 나온 게.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맞죠? 선생님이 말했던 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바뀌는 거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합차 공식 쓰면은 x제곱 플러스 그대로 쓰고 x제곱 마이너스 더 인수분해 돼 안 돼? 무조건 안 될 거야. 애초에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그러면 애초에 요 형태밖에 안 돼요. 애초에 시작이 얘로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제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달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10번 공식도 너네 그 딱 제곱 2차식 곱한 걸로 끝나잖아요. 10번 공식도 그래서 2차식 곱으로 끝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 되는 게 정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도 똑같죠? 4번도 마찬가지로 치안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x 4제곱과 플러스 1만 놔두세요. 얘네 둘만 놔두는 거야. 얘네 둘만. 그러면 가운데는 몇이야? 2죠, 2. 그쵸? 2x제곱. 그러면 플러스 2면은 마이너스 14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6이 필요하죠. 그럼 빼기면서 제곱이죠. 그럼 끝이야. 플러스 2면 마이너스 14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16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러면 끝났어.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일 땐 볼 필요 없습니다. 제곱수인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완전 제곱식 만들고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이거 x제곱 마이너스 이거. 그럼 4차 방정식 이런 거거든. 이제 능형. 이거 해 어떻게 구할까? 이거 근해 공식, 이거 근해 공식. 왜냐면 곱해서 0 되는 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차 방정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인수분해는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번외 요것과 다르게 요런 게 있거든. x 4제곱. 자, 문제를 선생님 만들어야 돼. 잠깐만.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하래. 갑자기? 어떻게 할까? 자, 같은 거거든? 얘네 둘과. x제곱, 이게 x 4제곱 플러스 0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은 내가 x 4제곱과 4만 이렇게 남기잖아요. 맞지? 그 완전 제곱식 되려면 가운데 몇이어야 돼? 4나 마이너스 4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x제곱을 뺄 거야. 더하고 빼고. 됐죠?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 되잖아.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합차되죠.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보고 10번 떠올릴 수 있겠어? 10번 공식인 거? 못 떠올리겠지? 절대로 못 떠올리겠지? 이게 10번 공식이야, 실제로. 다. 지금 했던 요거 다 10번 공식입니다. 근데 10번 공식이랑 뭔가 연관성을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10번은 선생님이 진짜 거짓말하고 못 외워도 뭐라고 1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못 외우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괜히 그런 데다 머리 쓰지 말고. 알았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인수분해 기본적인 거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인수분해. 이거는 사실 너희 중학교 때 해봤을겠지? 그 내림차순 하는 거 해봤니? 중학교 책에서? 저 뒤에 문만 닫자. 내림차순 해봤니? 요새는 중3 교재에 내림차순이 없나? 알았어. 자, 문자가 이제 여러 개인 경우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면 좋은데 두 개가 아니라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자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죠. 얘는 문자가 두 개인데 뭔가 묶어서도 안 되고 항도 너무 많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내림차순을 쓰는 겁니다. 내림차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른차순을 쓸 일은 있다 없다? 오른차순 쓸 일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내림차순을 쓰는 건데, 그럼 선생님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심지어 문자 말할 때는 Z도 있고 문자 3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그때마다 내림차순을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떤 내림차순을 해야 되냐, 어떤 문자로. 자, 첫 번째, 차수를 비교하세요. 문자의 개수가 있으면은 뭐 3개면은 3개의 차수를 비교하고 2개면 2개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야. 차수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는 겁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거. 그럼 똑같으면요. 자, 차수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무거나. 본인 마음대로. 진짜 본인 마음대로. 나는 X가 좋아서 X에 관한 내림차순. 근데 저는 A가 좋아서 A에 관한 내림차순, C가 좋아서 C에 내림차순 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차수가 낮은 게 있으면 낮은 걸로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차수가 같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문자도 보통은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자로 내림차순을 하면 조금 편하게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XY가 있으면 X로 내림차순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많고, ABC가 있으면 A에 관한 내림차순을 할 때가 좀 편할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게 주는 문제들이 좀 더 비율이 더 많아. 그래서 뭐 본인이 좋아하는 문자 하라고는 했지만 이왕이면 그냥 우리 먼저 오는 문자 있죠? 먼저 오는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시면 돼요. 확률상 그게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림차순을 쓰고 공통인수를 묶거나 인수분해를 합니다. 공통인수를 묶거나 인수분해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건데요. 자, 문자가 여러 개의 경우 지금 1번 보시면은 X나 Y나 Z 세 가지가 있죠. 쭉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더 쉬울 거니까. X, Y, Z가 3개나 있어요. 근데 X, Y, Z 3개 중에 X는 제일 큰 게 3차, Y도 제일 큰 게 3차, Z는 제일 큰 게 2차죠. 그치? 그럼 이럴 때는 Z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는 거야. 그래서 Z에 관한 내림차순 2차식 X-Y의 Z제곱
그리고 1차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 그 다음 없는 거 요거랑 요거. 그래서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그쵸? 그러면은 각각을 항을 보시면 앞에는 x 마이너스 y 그대로 냅두면 되는데 얘네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z 플러스 x 마이너스 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주는 거야 이제. x 마이너스 y를 묶고 남는 거 z제곱 묶었고 플러스 x 플러스 y의 z 묶었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y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보통 이제 쓰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뭐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볼 때 좀 뭔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쓰긴 하는데 뭐 여기서 그냥 얘부터 쓰고 이거 전개한 거 쓰고 이거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알겠지? 물론 답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한다. 자, 이거는 내림차순이고 뭐고 할 게 아직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전개를 하고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전개를 먼저 싹 다 해. 2번 같은 경우는 전개부터 하면은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그쵸? 그리고서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 다 2차. 모두 2차. 그러면은 아무 문자인데 A로 내림차순을 해보자. 요거 사실 요 문제가 진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거든. 요 문제가. 근데 얘도 그냥 습관처럼 이제 할 거면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B 빼기 C의 A제곱 그다음 1차 어디였어? 1차 마이너스까지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a 이렇게 마이너스를 처음엔 안 묶어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 마이너스를 묶어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건데 마이너스를 안 묶으셔도 나중에 이거 마이너스 묶어야겠다라고 눈에 생각이 들 거야. 왜냐면 b 빼기 c 있으니까 이거 b제곱 빼기 c제곱 해야 b 빼기 c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묶은 거긴 하거든. 여기는 BC로 묶으면 돼요. BC로 묶어주면 BC로 묶었으니까 여기 남는 건 B, 여기 빼기 남는 거 C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근데 얘가 뭐야? 이 가운데가 B 빼기 C에 B 플러스 C니까 B 빼기 C가 모든 항에 공통으로 존재하죠. 그치? 그래서 B 빼기 C를 묶어줍니다. B 빼기 C를 묶어주면은 이거 없어지고 B 빼기 C 없어지고 B 빼기 C 없어지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만 이렇게 남네. 그치?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또 돼요. B, C 플러스 플러스 해서 A, A 그럼 AC, AB 더한 게 AC, AB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B 빼기 C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준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중학교 때 본 적 있지 않아? 라고 물어봤던 게 사실 3번 같은 경우거든. 3번이 X도 2차, Y도 2차, XY밖에 없죠?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쓰시면 돼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쓰면
2x제곱 하나 있고요. 그 다음 x 묶으면은 y 플러스 10의 x, 그 다음 마이너스를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거 중학교 책에 있지? 쎄네. 예전엔 계속 있었었거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0의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y 플러스 y 마이너스 6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치? 그러면서 요거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 y 플러스 2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2를 곱해야지 얘가 될까? 여기일 것 같은데 2, 1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하면 2y 플러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6 더하면 y 플러스 10 나오죠? 그치?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쓸 때는 그치? x자로 곱했으니까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내림차순이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좀 어려운 너희 교재 써봤으면 다 있을 거예요. 일품이나 이런 데 다 써보신 분들은 이게 있었을 거야. 쉬운 교재 썼으면 뭐 당연히 없고. 근데 지금 예비고를 하는 학생들은 쉬운 교재를 쓰고 예비고를 하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너희가 본 거는 3번 정도. 근데 결국은 다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공통인 걸 묶는다 라는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너네 나중에 야 너네 이거 0이니까 이때 ABC가 삼각형의 길이야. ABC가 삼각형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인지 찾아. 이런 거 나와. 무슨 삼각형일까? 무슨 삼각형일까? 얘 0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ABC가 길이라며. 길이가 0은 없잖아요. 그리고 음수도 없잖아요. 그치?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도 0이 될 수 있었어? 없죠. 그럼 얘밖에 0이 안 되는 거야. 0이 되려면. 그럼 B랑 C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B는 C인 이등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등변 삼각형 쓰면 틀려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 쓰면 틀리고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직각삼각형도 너네 조심해야 돼. 직각삼각형 그냥 피타고라스 만족한다고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안 돼. 피타고라스를 만족해도 뭐가 빗변인지 써줘야 돼. 우리 피타고라스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러면은 이거 피타고라스 만족하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인 거야. 그쵸?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그거 조심해줘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였고, 이제는 조리제법을 이용한, 이게 뭐 책에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인수정리보다는 조리제법을 이용한다라고 보통 알고 있으면 좀 더 너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앞으로 넘어왔을 때, 인수정리와 조리제법을 이용한다. 그냥 조리제법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0인 걸 찾는 건데, 자, fx가 0이 되는 알파 값을 구해서 조리제법을 하시는 거예요. 조리제법. 그래서 잘 봐.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자, 이런 거거든. 이거 조리제법 하려고 1, 마이너스 4, 1, 6 이렇게 해놓고 x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될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x에다 뭘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 1분의 6. 6이죠? 그쵸? 그럼 6의 약수들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찾아. 그러니까 6의 약수가 1, 2, 3, 6이잖아요.
그럼 1, 2, 3, 6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 중에서 하나가 0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1 넣어봐. 1 넣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6은 8이니까 4 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0 되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조리제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이거 x 플러스 1이죠? 그쵸?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0인 거야. 맞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쵸? 그리고 나서 요거 인수분해 따로 더 돼, 안 돼? 되죠? 얘는 뭐 조립제법 할 거 없잖아. 그냥 x 플러스 1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3분의 24야. 3분의 24 뭐야? 8이죠? 8의 약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1, 2, 4, 8 마이너스 1, 2, 4, 8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 넣어보면은 1 넣고 계산해볼까? 1 넣으면은 3 마이너스 이거 무조건 안 되겠네. 야 마이너스 27인데 마이너스 39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너무 커져버리죠. 안 되고. 이런 2랑 2 넣어봐야 돼? 2일 것 같은데? 2, 3 보통 여기다 넣어서 찾아도 되고 조리제법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알았지? 2, 3 6 1 안 되네요? 2도 안 되는데? 너 4니? 설마? 2를 12 7 2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되네. 4로 되네. 그쵸? 4로 됩니다. 그래서 0. 그럼 인수분 얘는 잘 봐. 얘는 x 마이너스 4로 나누고 이거 4라고 해서 플러스 쓰면 안 돼.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이거야. 그리고 얘는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 이렇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0 이런 식이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더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3, 1 2, 3 2,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리제법 됐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지. 이제 해야 될 거. 자, x 세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플러스 3x 제곱 3x 플러스 1 요거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거 아까 세제곱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해가지고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안 외우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1, 3, 3, 1이고요. 얘를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서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그리고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식을 안 외워도 인수분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외워두면 이거죠. 이 조리제법을 내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은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아까 인수분해 공식 중에 외우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 친구
이 친구는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것도 실제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하기도 해요. 1, 3b, 3b제곱, b세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b 해가지고 1 마이너스 b로 해야 된다. 그러면 b 마이너스 2b 2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도 인수분해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에 a제곱 플러스 2ba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bb 해서 이거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기다려 밖에서 있어. 기다리라고 밖에서. 잠깐만.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도 할 되는데 역시나 이 과정을 안 하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외워야겠죠? 그렇죠?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한다. 그래서 오늘의 인수분해 내용이 이제 남은 거 세 문제인가? 세 문제 남았네. 세 문제 남았는데 잠깐만 프린트 하나만 지원해주고 올게. 자, 남은 거만 볼까요? 이제부터는 그 배웠던 걸 토대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수행 계산하는 거는 치환하세요. 뭘 치환할 거냐?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를 고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럼 제일 많이 보이는 숫자가 없을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냥 제일 작은 숫자를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이는 여기 2026을 치환하면은 자, a 세제곱 플러스 1이고 분자는 그쵸? 분모는 2025는 a 빼기 1로 하면 되죠? 뭔가 이상한 걸 못 찾네? 요거 가끔 가로 안 치고 애들 가끔 가로 이러고서 a 빼기 1 곱하기 a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선생님 분모 1이네요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이거 진짜. 안 그럴 것 같지? 너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야. 도대체 당황스러워서 할 말도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래서 약분되고 남는 거는 a 플러스 1만 남으니까 다시 원리치 시켜주면 2027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치환을 하게 되면 얘도 50으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으로 치환하면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이렇게 그쵸? 그럼 얘도 우리 아까 보던 거네. 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6a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그러면서 얘를 다시 또 치환해주면 x제곱 이거 x 치환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 16 그러면 x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4인데 여기서 너희 절대값 같은 경우는요 이거 식이잖아요. 빼낼 때 절대값 반드시 씌워주세요. 여기 중학교 때 이거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배우지 a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서 요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a 쓰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쓰는 거 알고 있죠? 그쵸? 요 과정을 반드시 표현해야 되겠 여기서 x가 양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절대값 안 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x 대신 원위치 시키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니까 다시 a에다가 50 집어넣으면 50의 제곱 플러스 50 곱하기 6은 300 더하기 4. 근데 얘는 이제 양수인 거 아니까 이제는 절대값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500, 2800 4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주는 게 문제다. 됐죠? 됐죠? 다음. 자, 요것도 마찬가지.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 해라.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 해라. A, B 2차, C 2차, A도 2차? 다 2차니? 그러네. 그러면 A에 관한 내림차순. 요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제곱. 그 다음 1차. 요거랑 요거.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요거랑 BC 묶으면은 마이너스 BC로 묶어야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할 거는 여기도 마이너스를 좀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묶어줄 건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묶어주게 되면은 남는 게 여기 A제곱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B 플러스 C 남죠. 이렇게. 그쵸? 요거 A 플러스 이게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이거 부호 바꿔줘야 돼. 맞죠? 그리고 남는 거 이거 없어지니까 남는 거 여기에 A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BC 이렇게 바뀌겠네.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면서 그쵸? 몇 가지. 그리고 B랑 C랑 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B 마이너스 B 빼기 C에 A 빼기 B A 빼기 C 그쵸? 그래서 보통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라고 해서 이게 자주 나오게 될 거거든. 너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게 순환하는 형태의 인수분해라고 보통 이름 붙여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야. A, B, B, C, C,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어떤 책에는 뭐 순환하는 형태 인수분해라고도 써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결국은 내림차순에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여기서 알려준 거 A 빼기 B가 5다. B 빼기 C는 마이너스 2다. 그럼 C 빼기 A는 역시나 얘네 둘을 이용해서 B 빼기 C가 마이너스 2니까 둘이 어떻게 더하죠? 그치? 더하면 A 빼기 C는 3이니까 C 빼기 A는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계산을 6에다가 5 곱하니까 30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내림차순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래서 이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꼭 알고 계세요.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이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1순위가 아까 했던 그 보기차식 있죠? 이게 1순위. 이 질문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내림차순. 인수분해에서는 질문 제일 많은 게. 그리고 사실상 조리제법은 애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몇 번 하다 보니까 조리제법을 제일 쉬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조리제법을 처음 배운 건데 조리제법을 제일 쉬워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너희도 하다 보면 조리제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쉬울걸? 오히려 좀 직관적이라 그래야 되나, 인수분해가. 그래가지고 조리제법 인수분해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인수분해 단원을 따졌을 때는 조리제법 부분을 제일 쉬워했다. 일반적으로. 그 외에는 다 공식 형태의 인수분해라서 공식을 못 외우지 않는 이상은 질문을 거의 안 하는. 그래서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딱 두 인수분해가 이 내림차순과 그 보기차식 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도 똑같아요. 인수분해를 하고 이제 삼각형 말하는 문제죠. 삼각형이 뭔지. 잘 봐. 자, A 3차, B 3차, C는 2차니까 C에 관한 내림차순을 했대는. 그쵸? C에 관한 내림차순을 하자. 그러면 C제곱의 2차. 그러면은 C제곱으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C제 1차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얘네 둘이 묶으면은 마이너스 AB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이렇게 해서 요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의 C 제곱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A 마이너스 B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얘랑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 인수분해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묶어주세요. 그러면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 얘네 둘이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B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남는 거 뭐야? 묶어줄 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럼 A 플러스 B로 묶었어요. 그럼 요건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마찬가지야.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면 얘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니까 그러면 A제곱 남기고 이항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가끔 문제에 가끔 해설이나 답지들 보면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이라고도 보통 쓰거든. 가끔. 이거는 원리는 그거야. 무조건 길이 A라는 거에 대각이 라지 A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긴 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형식상 길이 A의 대각을 A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고는 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문자를 잡을 때 삼각형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가 A인데 나는 이걸 B로 잡고 싶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확실한 건 얘가 피타고라스 얘가 빗변인 건 확실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빗변이 A인으로 선생님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요새 답들은 그걸 다 대부분 다 수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는 다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할 때는. 근데 요새는 책들이 뭐 그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느 각이 90인 직각삼각형은 잘 표기를 안 하더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딱히 신경 안 써줘도 된다. 그래서 각에 대한 걸 쓰지 말고 빗변이 A라는 걸 써줘라.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